1457년 10월 21일 강원도 영월. 한 소년이 죽었습니다. 나이 17, 그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단종. 그의 죽음을 명령한 사람은 친삼촌이었습니다. 세조. 그날 이후 단종과 연결된 모든 사람이 지워졌습니다. 단종의 편을 들었던 신하들. 사육신. 생육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무덤조차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 세조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1521년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왜였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숙청을 단행한 세조가 왜 유독 정순왕후만은 손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조는 단종과 관련된 인물을 모조리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왜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만은 살려두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순왕후는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조선 왕조에서 폐위된 왕비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순왕후는 과연 세조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64년 내내 복수를 꿈꾸었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정순왕후가 누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1440년생 본관은 여산. 아버지는 판돈영부사 송현수. 할아버지는 좌찬성 송복원. 송씨 가문은 고려 말부터 이어온 명문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에 가까웠습니다. 세도를 독점하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청렴하고 학식 높은 집안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단종의 배필로 간택된 것은 1454년. 그녀의 나이 15, 단종의 나이도 14살이었습니다. 단종 나이 14, 정순왕후 나이 15, 두 아이가 왕과 왕비가 된 것입니다. 단종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름은 이홍위. 1441년 7월 23일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문종.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 그러나 어머니는 단종을 낳은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문종 역시 허약했습니다.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에 승하했습니다. 1452년 단종의 나이 12살,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을 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조, 수영대군 이후. 단종의 친삼촌. 1453년 10월 10일 수영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이날을 역사는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수영대군은 단종을 보필하던 최고 권신 김종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철퇴로 쳐 죽였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 이양, 조극관 등 단종 측 대신들이 줄줄이 처형되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조선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압박해 선의를 받아냈습니다. 단종 나이 15, 강제로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 단종은 상왕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456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사육신. 세조는 이들을 능지처참했습니다. 팔다리를 찢었습니다. 삼족을 멸했습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했습니다. 왕의 자리도 상왕의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단종은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한양에서 200리 떨어진 곳,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절벽 지형.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순간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이 유배를 떠나는 날, 그녀는 한양에 남겨졌습니다.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아내는 이미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노산군의 부인. 그 이름조차도 박탈당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9월. 단종의 삼촌 금성대군이 또 한 번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격노했습니다. 단종을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추가 강등했습니다. 평민도 아닌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영월에서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단종 나이 17, 세조실록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산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러나 야사에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내려갔으나 차마 왕에게 사약을 올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관노들이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왕방연은 훗날 이 시조를 남겼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단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세조는 왜 정순왕후를 살려두었을까요? 첫 번째, 정순왕후는 정치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처형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사육씨는 복위운동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금성대군은 종친으로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단종의 외숙부 권자신도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조의 왕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군신 관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송현수는 이미 사사되었습니다. 1457년 단종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친정 집안도 무너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 여인이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정순왕후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면 민심을 더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론과 명분의 문제였습니다. 세조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분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것 자체가 이미 천하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종 복위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육신의 처형은 민심을 흔들었습니다. 지방사림들 사이에서 세조에 대한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 왕비마저 죽인다면? 세조는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15세 시집와서 남편이 죽자 홀로 남겨진 여인을 죽이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컸습니다. 세조는 계산했을 것입니다. 살려두는 것이 낫다고. 세 번째, 조선의 법과 관습이 작동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 특히 사대부 집안의 여성은 정치적 행위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질서 안에서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역모를 꾀하더라도 아내가 공모하지 않았으면 연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세조는 이 관례를 무참히 짓밟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육신의 가족을 노비로 삼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폐위되었더라도 한때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그 상징성을 건드리는 것은 세조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세조가 정순왕후를 살려두었다는 것은 그녀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해는 1457년. 정순왕후의 나이 18, 그녀는 이후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64년이 어떤 삶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종이 유배된 직후
정순왕후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처를 잃었습니다. 세조는 그녀에게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 작은 집을 내주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숭인동 부근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직접 삼배를 짰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손으로 배를 짜며 살았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낙산기슭에서 매일 단종이 유배된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장소를 후대 사람들은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봉우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죽었습니다. 1468년 세조 나이 52세. 그러나 정순왕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숭인동 작은 집의 손으로 삼배를 짜며 그렇다고 세상이 그녀를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정순왕후를 찾아왔습니다. 세조대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단종에 대한 동정 여론은 커졌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사림들이 단종의 복권을 조용히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조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대 우폭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시대도 살아냈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종대의 사림들이 다시 한번 단종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521년 정순왕후 송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2세. 단종 나이 17, 정순왕후 나이 18, 남편이 죽던 그 나이에 그녀의 삶이 멈추지 않고 82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단종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내내 단종은 노산군으로 불렸습니다. 세조를 인정하면 단종은 역적의 위치에 놓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비로소 복권되었습니다.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이 흘렀습니다.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추복했습니다. 묘호를 단종이라 올렸습니다. 영월의 묘소는 장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도 이때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사릉. 그리워할 사, 무덤 릉에 그리워하는 무덤. 지금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의 사릉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종의 장릉과 정순왕후의 사릉. 두 무덤의 거리는 약 180km. 조선 왕실 릉제에 따르면 왕과 왕비는 같은 구역에 묻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종과 정순왕후는 살아서도 헤어졌고 죽어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왕과 왕비로 남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정순왕후는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세조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세조를 증오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했을까요? 그녀가 배를 짜던 숭인동 언덕에서 동망봉에서 영월을 바라보던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세조는 정순왕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비는 아니었습니다. 왕비를 왕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살아있으되 지워진 존재로 남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
낙산 공원 부근을 걷다 보면 동방봉이라는 작은 표지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사릉에는 지금도 정순왕후의 무덤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 장릉에는 단종의 무덤 옆으로 지금도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단종을 향해 절을 하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순왕후였다면 64년을 어떻게 버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명령한 사람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부부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